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모녀 사이 ENFP. 네,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이 ESG 이론 그 지구에 얼떨결에 그죠? 급하게 막 해서 그 뭐죠? 파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학교 막 중간에 오셔가지고 막 파일 편집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올해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바라셨나요? 되게 그거 같았어요. 뭐요? 옛날 DJ 같으셨어요. 배철수 아저씨? 네. 네네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또 도전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네. 우선 첫 곡을 듣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드림하이입니다. Dream High. I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두려움의 끝에서 난 오늘도 흔들리죠. 떨어질까봐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린 새처럼 자꾸 내가 할 수 있나 내 꿈이 이루어질까 내딛는 걸음 한 걸음 걸음이 다시 두려워질 때마다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넘어진 날 일으켜줄 용기가 필요하죠.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 또 한 번 뛰어갈 용기가 다시 한 번 나를 믿고 나의 운명을 믿고 모든 걸 걸고 내 키보다 높은 벽을 뛰어넘을 거예요.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Dream high, a chance to fly high. 아픔들은 이제 모두 다 bye bye.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봐 네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두려 하지만 이젠 힘껏 자신 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high. Dream high.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이로운 지구의 슬픔할 저희의 내용을 저희가 방송에도 몇 번 쭉쭉쭉 얘기했지만 그 우리 붕어빵님이 예고를 준비하셨잖아요. 하하하. 하지만 가지 않으셨던 그 예고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이제 저희의 생각에 그런 이제 교육의 불평등 뭐 이런 느낌을 좀 주제를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붕어빵님, 네. 네, 한번 그 조사한 거 좀 얘기해 보시죠. 네. 네, 일단 교육의 불평등이 무엇이냐 함은 교육의 불평등의 정의는 좁은 의미에서 교육의 불평등은 교육 기회와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교육의 불평등은 셔틀버스처럼 정거장 3곳을 운행을 하는데요. 출발지는 교육 자체의 불평등인데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학업 성적의 격차라는 대기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경유지인 교육의 효과에는 학업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급학교 진학과 상급학교는 대학교를 말하겠죠? 그렇죠. 사회 진출의 불평등의 진지를 만들고 있다. 교육에 따른 세대 간의 이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실 건가요? 네. 네네.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출발지는 교육 자체의 불평등인데요. 제가 오늘 약간 다운 시켜서 얘기할게요. 그 불평등인데 교육기의 불평등은 학업 성적의 격차라는 대기실을 가지고 있다는데 요걸 무슨 뜻이라고 할까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 자체의 불평등이라는 게 교육 기회 자체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생기면 학업 성적에 당연히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맞지 않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붕어빵님이 학교에서 겪는 그런 이유를 얘기해 본 적이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정말 다행히도 뿅뿅나라 공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의도치 않게 듣고 배우게 된단 말이죠. 원하지 않아도 듣고 배우게 돼요. 네.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의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이게.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런 걸 듣고 나서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이제 특히나 기가 시간에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기가 시간 정확하게 과목명을 풀로 얘기해 주세요. 기술과 가정 시간에 이런 기술과 가정이나 사회 시간에 이런 것 뭔가 사회적인 이슈나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나 약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문해력에서 약간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과. 네. 네. 단어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가끔씩 차이를 느끼거든요.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씩. 정말 가끔씩.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제 이게 약간 교육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교육의 환경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이걸 진짜 많이 느끼는데 그의 분야에 대해 알아야지 아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단어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등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실 고등교육이라는 단어를 저희 잘 안 쓰잖아요. 저희 세대에서는. 그렇죠. 저희 세대에서는 오히려 대학이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고등교육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저도 고등교육이란 단어를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신의 의지에 있어요. 교육의 환경에도. 자신의 의지와 환경이 환경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찾아본다거나 어떠한 요즘에 영상들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 안에 유튜브 영상 그쵸.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 고등교육 할 때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천재 시인 이상의 그 인생 이런 걸 막 이렇게 알쓸인잡인가 아 맞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RMC 나왔던 알쓸인잡 거기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괴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였는데 그럼 자기는 좋은 뜻의 괴물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좋은 뜻의 괴물에서 천재 시인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고등 보통 학교가 있고 고등 교육 학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고등 보통 학교는 고등학교고 고등 교육 학교는 대학교, 이상을 말하는 거죠? 네, 뭐 대학원 그런 거. 대학원 이렇게 얘기를 하. 음. 이상 씨가 경성 고등교육공업학교를 나오셨는데 거기서 건축과를 나오셨다. 거기에서 수석 졸업을 하셔서 그 조선 근데 어쩌다 시인이 되셨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시인이 되신 이유가 거기에서 조선총독부에 있는 수석 거기서 경성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하면 조선총독부에 취업을 시켜준대요. 엘리트 코스로 취업을 시켜주는데 그 취업을 시켜줬다가 거기서 계속 일하다가 폐결핵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시고 유양을 가셨죠. 유양을 가셨다가 한 3년 뒤에 다시 오셔서 경성에다가 다방을 차리신 거죠. 제비 다방.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제비 다방을 차리셨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다방이 약간 살롱 이런 느낌이어서 아, 그렇지. 그때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과 문인들과 어. 그죠.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중앙일보 편집장 하셨던 그 이태씨 아닌데 이태씨 우리 동생. 이태씨발 뭐 되게 아무튼 유명하신 분이 문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딱 알아본 거죠 이상 씨를. 이상 씨의 얘는 이 기술. 얘는 있다. 얘는 뭔가 있다 해서 그때 당시 그 제1의 아이도 무섭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건 잘 몰라요. 제1의 아이도 무섭다 그리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 그리고 제3의 아이도 무섭다 그리고 이거 있거든요. 이상 씨의 시가 그런 거군요. 네 그런 나는 그 무슨 들판에 꽃이 피는가 난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거 말고 그 조선중앙일보에 나왔던 시인데 그 시가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 이게 제 13의 아에도 그립다 그리고까지 무섭다 그리고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다른 벽이 좋겠소 하고 나오고. 네 이상 씨가 갑자기 딴 얘기로 빠졌는데 이상 씨가 아세요? 이상 씨가 할아버지라는 걸? 네 저한테도 할아버지인데 되게 옆집 아저씨 같이 하신다. 이상 씨가 아무래도 시를 그림으로 보셨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시 보면 오감도였나 오해도였나 오감도 아닐까요? 오감도일 거예요. 오감도가 되게 첨성대 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잘 맞아요. 보면. 네. 그래가지고 아 그렇겠구나 하면서 이제 고등 보통 학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붕어빵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의지로 찾아보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청소년 교육과 교육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쵸 옆에서 막 이제 기둥량으로 듣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틀어놓으시잖아요. 네, 거실 틀어놓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듣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이 붕어빵님한테 좀 이제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환경인데 다른 친구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친구들은 그냥 이제 부모님이 신경을 쓰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신경을 잘 안 쓰는 안 쓴다기보다는 맞벌이의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잘 못 쓰는 그렇죠. 친구들은
공부를 아예 초등학교부터 놔서 정말 기본도 모르거나 통분을 하는 법을 모른다거나 흥분하지 말아요. 아니 네. 흥분하지 않았어요. 좀 통분할 때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아니요. 통분을 하는 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화자가 뭐예요? 라던가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네. 거예요? 아. 분명히 국어 시간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뭐예요? 라던가 문인이 뭐예요? 문인 할 때 그런 것도 네, 묻는 그것도 거예요? 잘 모르고 역사 시간에 그런 질문이 좀 있었고 개경이 뭐예요? 라던가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지리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회 맞아요. 사회 시간에 저희가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지도에서 그런 걸 찾아서 표시하는 데가 있었어요. 수업이 네. 있었어요. 네. 그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유럽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던가 나는 아프리카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그거는 너무 관심이 없이 살았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건 약간 그런 슬프네.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음. 저희 집에 예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세계지도 식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 그거 보고 여기에는 코알라가 있구나. 여기에는 판다가 있구나. 여기엔 캥거루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진짜 환경이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 공교육보다는 집안 환경? 집안의 환경이라던가 음. 그런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항상 느끼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중간격류지인 교육의 효과는 학업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급 학교 진학, 사회 진출의 불평등의 그 기초를 만들고 있다고 읽었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이제 뭐 대학을 안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 큰아들 친구들 보면 대학을 안 간 친구들도 있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쵸? 그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경우가 저를 보면 더 느껴지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2000년도 1월에 바늘공단에 취직을 하면서 조금 공부에 대한 그때부터 저는 사회복지과에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회복지는 2000년이었으니까 막 그렇게 막 돈도 못 버는 직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아서 대학을 잘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의 불평등의 그런 기초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야 이제 언제든지 내가 공부해서 학점 운행지를 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따른 여기 지금 붕어빵님이 조사해준 요 논문을 하나 갖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좀 알고 들으셨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교육에 따른 세대 간의 계층 이동은 교육의 불평등의 터널이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야기 뒤에서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교육의 불평등의 순환 고리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세대 간 대물림이다. 있는 집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졸업을 한 다음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다시 그들의 아들, 딸이 같은 경로를 밟을 확률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을 타고 재생산이 된다. 저 이거 진짜 공감해요. 그렇잖아요. 그 스카이캐슬 보면 딱 나오잖아요. 엄마, 난 의대를 가야겠어요. 그죠? 근데 할머니가 의대이시잖아요. 거기 할머니 의대. 할머니도 의대고 아빠도 의대라서 그래서 우리 예서가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 덜덜덜덜 할머니가 그러시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모습이 네. 보여줬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 봤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봐봐요. 그 주인공 남자의 과거의 삶 속에서
아빠가 그렇게 가난하니까 집안도 가난하니까 걔가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말단 사원부터 올라갔지만 그래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할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불평등이 이런 걸 낳는다라는 만약에 이제 이 지점에 붕어빵님은 지금 예고를 이제 포기하시고 네. 특성화고를 생각하는 지금 이 시기에 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포기한 것에 큰 이유를 차지하진 않았지만 아주 조금의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내가 과연 물론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다고는 하셨지만 들어갔을 때 기본 학비가 그건 다 돼요. 160에 음. 그래서 거기 플러스에다가 뭐 방과후 한 개에 막 30, 20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내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취미로 고등학교 가기에는 너무 많은 네, 금액이다.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너무 많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경험 삼아 예고를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근데 그게 후회를 안 한다고는 못 하겠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직 특성화고에 있잖아요. 진짜로 근데 너무 그거에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가 좀 있었어서 어른들이 다 그 걱정하셨어요. 그니까요. 네. 태은이가 붕어빵님이 포기한 이유가 돈 때문에 포기한 거 아니냐. 나는 분명히 태은이에게 붕어빵님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땡 뺏어내서라도 나는 너의 그런 꿈을 막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가라. 왜냐면 붕어빵님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거를 제가 몸소 우리 붕어빵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붕어빵님이 그래서 나는 본인이 안 간다고 하셨으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의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나중에 저는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집이 뭐 이렇게 안 돼줘서 못 갔다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약간 근데 저도 약간 섣부른 걱정이었던 게 그래도 아니 이거를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이것만 파고 들어가서 내가 이걸 몇십 년을 해도 질리지 않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한 20년 30년을 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였으면 저도 분명 했을 텐데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교육에 네. 어떻게 보면 넉넉지 못한 저희의 가정 사정도 약간 이런 거의 느낌이 그렇죠. 좀 안 들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그리고 이거 웃겼던 거 있잖아요. 뭐야? 할아버지의 명문대에 가려면 여기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명문대에 가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파출부의 헌신,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 네. 이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 궁금하신지 붕어빵님이 저도 얼마 전에 진짜 몸소 느꼈어요. 저희 아빠가 가깝씨가 뭐라고 하셨죠? 가깝씨가 원래 잘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관심이 바빠서 없으시다가 네. 얼마 전에 최근에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잖아요. 얘네 학원비 좀 줄여라. 얘네 뭐 나가는 거 좀 줄여라. 이렇게 그렇죠. 하셨잖아요. 저는 줄일 생각이 없죠. 줄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보고 역시 관심이 없어야 뭘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잖아요. 듣고 나니까 나 말하기 전에 한 10번 정도 생각하게 돼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걸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가깝지한테 뭐라 해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려야지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는 그 밑받침이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가깝씨는 옛날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해라라는 근데 그게 지금 되겠냐고요. 지금 현재는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왜 오늘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이 혼자 알바해가지고 본인이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될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우리 큰아들 그죠 태욱이 오빠도 솔직히 뚝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일부러 왜 1학년 1학기를 공부를 안 시켰죠. 알바를 안 시켰는데요. 좀 약간 집중했으면 저는 차라리 저도 그랬거든요. 공부에 집중해서 장학금을 받아라. 차라리 그게 더 너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일부러 워낙 몸도 약해. 약한 것도 지금 이제 군대를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을 으쌰으쌰 만드셔서 지금은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네. 뭘 시키면 불안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안 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 가서 이제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그죠. 군대라는 걸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있지만 지금 그때 당시 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는 지금 이번에도 보실래요? 이번에 두 번째 휴가 나올 때도 자기를 어디 데리고 나가지 말아달래. 자기는 아이예요. 너무 네. 아이예요. 집에만 있겠대요. 나는 너를 봤어. 오랜만에 왔으니 나가서 뭘 보여주기도 하고 싶고 다른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막 이런데 자기를 내비로 두래요. 4일과 2일 위에는 자기를 내비로 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일과 4일만 더 우리 태욱 씨를 데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도 개인의 이런 체력 이런 것들도 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빠가 조금 약간 너무 모른다.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그죠? 때부터 근데 이태희 씨는 그런 말 되게 잘하잖아요.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렇죠.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해도 되나? 뭔가 말하면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런 눈치를 이태희 씨는 안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오히려 저는 이태희 씨를 많이 눌렀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죠. 저 오히려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고 음. 태희는 이건 안 되는 거고 저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 이건 시켜줄게. 근데 이건 안 돼. 이거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맨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러면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해도 되나? 여기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빠 있는데 아빠 있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맨날 이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잖아 있었고 오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빠는 많이 눌렀을 거예요. 오빠가 제일 많이 눌렀을 거고 저는 봤을 때는 많이 눌렀을 건데 지금 이제 티를 안 내는 것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집이 넉넉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 상황이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출부의 헌신이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따라다녀야 되니까 아이들을 그쵸? 집안일을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그쵸. 근데 저희 집은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치워놔라 어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오히려 그 우리 붕어빵님은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어떻게 예우를 이제 안 가겠다 하시고 특성화고를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에선 네. 조금 이제는 내려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돈에 관련된 생각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래 땡빛까지는 아니어도 엄마가 열심히 제가 아직 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젊고요. 제가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줄 수 싶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안산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왜냐면 안산 지역 중에 붕어빵님과 제가 사는 동네는
그 뭐 고단 신도시나 아니면 그 뭐라죠? 그렇게 신도시 쪽에 쪽에 비하면 저희 쪽은 약간 구도시 구쪽이라 옛날 그런 구도심 쪽이라서 조금 정말 먹고 살기 정말 근근히 먹는 저희 와동이 약간 좀 그게 좀 격차가 심해요. 아 네. 맞아요. 빈도의 격차가 좀 있어요. 건물주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잘 사시는데 정말 그 정말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시고 밤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느껴요. 그렇죠. 그게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정말 좋은 건데 자꾸 보여요. 그래서 건물주 아이들이 눈에 보이죠. 네. 그리고 그걸로 막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아, 왜 저래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지 알 것 같다. 라는 게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이거에서 약간 교육의 불평등이 보이는 게 그쵸. 제가 그래서 이태희 씨 엄청 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식사 예절 이런 거 되게 뭐라 하잖아요. 학교에서 보이니까 막 급하게 먹는 거 막 이런 거 그러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입을 딱 보이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걸 약간 이제 부모님이 신경을 못 써서 못 알려준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약간 태희한테 많이 뭐라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태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태희는 그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솔직히 태희가 한창 막 그런 걸 익힐 때 솔직히 말하면 저랑 아빠랑 많이 했어가지고 일을 많이 하러 나갔을 시기라서 조금 저희 첫째 둘째에 비하면 그런 거에 좀 약간 덜 잡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한테는 그런 걸 알려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항상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네. 알려주셨죠? 알려준 거보다 제가 보고 배운 거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붕어빵님이 한창 그런 예절 교육을 받을 그 시기까지만 한 해도 유치원 때 네, 제가 그때는 안정된 직장으로서 무조건 따박따박 5시에 퇴근하는 직장이었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아버님도 그때 따박따박 퇴근하는 맨날 항상 저희는 그러니까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쵸. 6시나 7시 사이에 꼭 밥을 다 같이 4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 저희 집안이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태희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4명이서 그때 그리고 삼촌도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아무래도 그냥 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 맞아요. 같은. 자연스럽게 그때는 저는 제가 음식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네. 항상 매번 새끼를 그죠? 네. 새끼까지 아니어도 저녁은 무조건 다 같이 같이 먹었던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건 좀 없어졌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됐던 것들에 그런 거에 이제 막내 이태희 씨의 그런 습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붕어빵님이 항상 약간 좀 구박 아닌 구박을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육 환경이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그 읽어준 거 보면 여기 조사해 주신 거에 보면은 교육 수준은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에도 묻히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게 진짜 많이 느끼는 게 기가 시간에 사회 현상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기가 선생님이 기술과 과정 선생님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막 기술도 좋아하시는데 네네네. 그런 사회 현상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막 저희한테 트롤리 딜레마 막 이런 거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트롤리 딜레마 아세요? 잘 몰라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해보신 적 있어요? 분명 교육 많이 받으셔서 해본 네, 있을 것 들어본 같아요. 적은 있어요. 그 트롤리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서 방향을 바꾸면 5명을 죽이는 거고 1명을 죽이는 거고 내가 방향을 안 바꾸면 그대로 쳐서 5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이런 거 막 저희한테 가져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가져오실 때 가끔씩 사회 현상 이런 거 갖고 오세요. 저희한테 그런 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고졸
고졸 평균 연봉이 얼마게 이런 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기가 씨가 네. 네. 잔인하시네. 대졸 평균 연봉이 얼마게? 막 대학원생 평균 연봉이 얼마게? 막 이러세요. 그러시는데 그런 거 물어보시면 이제 주로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약간 많이 느끼는데 진짜로 기가 선생님이 특히 막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걸 얘기해 줄 필요성은 있죠. 너희는 커서 뭐 할 거야? 너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그 직업이 얼마나 버는지는 아니? 그 직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아니? 그 직업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니? 그 직업에 진학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 이런 거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렇군요. 그 직업에서 성공하려면은 몇만 분의 1 확률을 뚫어야 하는지 아니? 특히 예체능 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군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몇만 분의 확률을 뚫어야 하는지 너는 아니? 그 정도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랬군요. 준비하셨으니까.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한창 의기양양할 때는 네! 라고 했지만 가면 갈수록 대답이 흐려지는 그럴걸요? 아마도요? 자, 이제 뭐지? 우선 노래 한 곡 하나 듣고 네네네. 네, 무슨 노래 들을까요? 우리 안정하고 와서 후라이의 꿈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널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along, fall along my way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fry fry 같이 나는 날개 f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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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널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along, fall along my way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fry fry 같이 틀에 갇힌 듯한 똑같은 꿈 난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퍼지고 싶어 난 차라리 굴러가
손등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flow along flow along my way 차라리 wanderlove 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꿈이나 나 없이 퍼져있는 Can I fly fly 같이 나른하게 네, 저 후라이의 꿈 좋아해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런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붕어빵 생각은? 저는 뭔가 복지 쪽에서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사실 너무 이걸 지금 잡기엔 너무 격차가 심하다. 네. 지역만 봐도 그렇잖아요. 강남 8학군과 대치동과 대치동과 이런 이곳에서 안산과 안산과 이런 데 차이점을 보면 지방은 더하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어저께 그쵸. 연천을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는 정말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은 좀 뭐 학원 이런 거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오랜만에 초중학교 있는 학교 오랜만에 봤어요. 초등학교가 거기 중학교 가덕 초중학교잖아요. 가덕면도. 맞아요. 청주도 그렇잖아요. 그 연천 무슨 거기도 초중학교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인구가 몰리는 것에도 약간 불평등이 있잖아요. 지역 불평등도 좀 심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모여서 교육 불평등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격차는 줄일 수 없다라는 저희의 그죠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이 또 나온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아빠 얘기 같아가지고 걔 해놨거든요.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대고 읽어주세요. 네. 기성세대는 교육 불평등이라는 셔틀버스가 전기 노선을 운행하기 전에 대충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은 교육 불평등 구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 구조를 간파하고 수저 계급론을 창제한 이들에게 노력이라는 다그침은 희생자를 질책하기일 뿐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가? 기성세대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력이라는 불어터진 국수를 내놓을 일이 아니라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데 노력해야 된다. 나는 네. 아주 정말 보자마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 올해 그 마포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렇게 스펙이 좋고 노력을 하는데 라디오 PD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네는 KBS, MBC, 뭐 YTN, 뭐 CBS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1년에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불평등을 좀 눈에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와서 그런지 너무 짠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영상 편집 교육 받을 때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그 포트폴리오 발표 때 제가 말했거든요. 우리 반 친구들이라 해야 되나? 동생들한테. 친구들이랑은 나이 차이가 너무. 네, 동생한테. 그런 이런 사회의 불평등이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보잖아요. 전과 잘한 유튜브를 되게 잘 보잖아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면 그 그것도 교육의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PPL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도 보면 대학교에 대한 대학교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눈에 보면 좀 보이잖아요. 뭐 좋은 대학교의 환경과 좋지 않은 대학교의 환경이 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연성대학교 돈가스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진짜 너무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런 거 보면서도 이런 것도 대학의 불평등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아, 이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무리가 안 되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지금 붕어빵님이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투입이 혹시 하나 정도는 뭐 의견이 있다면? 저 논문에서 그럼 그 딱 한때 대한민국이 과외 금지가 내렸었잖아요. 그때 우리 나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니까요. 음. 그때가 그나마 덜 했다. 사교육이 덜 판을 쳤다. 물론 그 시대 그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과외 금지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교육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네. 근데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돈 있는 사람은 교육에 더 많이 써도 부을 테고 돈 없는 사람들 거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교육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그럼 그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힘을 써서 뭐 기업에서 후원을 받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라는 거죠. 세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세금을 더 뗀다던가. 물론 내라고 낼 사람들이야 있겠지만은 네, 여튼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어쨌든 네. 뭔가 기업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좋은 이미지 얻는다고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예외가 있잖아요. 뭐요? 오뚜기. 오뚜기가 그렇다고 신라면 이기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지 왜? 진라면이 신라면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맛에 대한 의미인 거고. 그거는 네. 그런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참 뭔가 뾰족한 수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서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일본 자선단체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찾아가는 학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니까 그래서 지역에 이게 약간 떨어져 있는 분교 이런 거 많이 그죠. 하잖아요. 섬에 있는 학교들한테 가서 이제 뭘 하던거나 그러면 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나온지 전지적 삼년 시절 나 혼자 산다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나왔죠? 그 누가 분교 찾아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맞아요. 그쵸? 네네. 그런 거 있었던 거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게 꾸준히 돼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꾸준히가 힘들어요. 그래 원래 그래요. 모든 일은 꾸준히가 힘들어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슬슬 맞춰볼까 해요. 왜냐면 붕어빵님 생각보다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네요. 야,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맞춰도 되고요. 마지막 곡 들으면서 왜냐면 저희가 이게 50분짜리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 몇 회거든요. 네. 네, 이제 좀 지난주에는 저희가 연천을 갔다 오느냐고 좀 쉬었는데 오늘은 청주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나간 날은 청주를 다녀올 예정이라서요. 오늘 평소에 저희가 붕어빵님이랑 자주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노래로 뭘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25, 21. 네, 25, 21 노래 중에 하나
들으면서 이제 눈이 부시도록 너를 비춰줄게. 요거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라이브입니다. 네. 다음 주에 라이브로 만날게요. 인사하세요, 붕어빵님. 바이. 안녕히 계세요. 달려가 너를 위해서 내 삶이 바뀐다 해도 네가 있어 나는 웃을 수 있어 꿈처럼 내게로 갈게 다쳐도 후회는 없어 눈이 부시도록 너를 비춰줄게 이 세상 끝까지 지친 하루 끝에 멈춰진 걸음 구겨진 우리의 꿈들은 희미해져가 험한 길이라 해도 난 포기 못해서 우리가 했었던 약속 환한 너의 미소 잊어버리면 안 돼 달려가 너를 위해서 내 삶이 바뀐다 해도 네가 있어 나는 웃을 수 있어 꿈처럼 내게로 갈게 다쳐도 후회는 없어 눈이 부시도록 너를 비춰줄게 이 세상 끝까지 무너진 기억들로 세상을 미워해서 아무 희망 없던 날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준 거야 차가운 바람 불어와도 더 피하지는 않겠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또 다시 일어설 거야 달려가 너를 위해서 내 삶